너의 마지막 수학 수1 3-3-2 수학적 귀납법 첫 번째 강의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우리가 이 전 강의에서는 오늘은 이제 혼자 찍고 있어요. 전 강의에서는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봤죠. 어렵게 얘기했지만 점화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방식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을 등비 수열임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점화식들이 있었죠. 이웃하는 항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죠. 그것 말고 등차 수열도 아니고 등비 수열도 아닌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규칙을 갖고 있는 수열이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항을 구한다기보다는 특정 항을 직접 대입해 가면서 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수학적 귀납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해 보게 될 거예요. 귀납법. 부분의 모습으로서 전체에 대한 분석을 한다. 뭐 이런 의미로 귀납법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글씨가 기울어져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 내가 기울었었나? 약간 기울어 쓰긴 했네요. 자, 얘는요 그냥 증명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이제 증명을 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증명법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이제 그 어떤 형태의 명제를 증명하는 증명법이냐면 자연수 n에 대해서 어떠한 식이 존재한단 말입니다. 뭐 pn, n에 관련 어떤 식입니다. 이것이 뭐뭐뭐 하다. 이런 것을 증명하는 이런 명제의 증명법이 바로 수학적 귀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증명법. 그러니까 자연수를 가지고 만들어진 어떤 식이 뭐 어떤 등식이 성립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부등식이 성립한다거나 이런저런 주장을 할 수 있게 될 텐데 그런 주장들을 증명하는 방법이다 이겁니다. 자, 일단 내용 좀 말씀드려 볼게요. 증명법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요, 가장 작은 자연수, n이 1일 때 이 명제가 성립함을 증명을 합니다. n이 1일 때 명제가 이제 참임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이거 뭐 그냥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n에다가 1 넣었을 때 이러이러하게 되는지 아닌지를 대입을 해보면 알 수 있겠죠. 자,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두 번째 뭐냐면 n이 k일 때 성립하면, k일 때 참이라면, 명제가 참이라면, 이거 이제 가정을 한 겁니다. 이때 명제가 참이라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참임을 증명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n자리에 k가 들어갈 때 성립한다라면 그 다음 수를 넣어서도 k 플러스 1을 넣을 때도 성립한다라는 걸 증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효과가 생기게 되겠죠. 근데 여기 1일 때 증명을 했잖아요. 1일 때 참이면 명제가 또 이 방식을 증명을 해놨더라면 1일 때 참이니까 요것 때문에 2일 때도 참이 되고 2가 참이 되니까 3일 때도 참이 되고 이런 식으로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명제가 참이다 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된다. 요런 증명법을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간단한 증명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여기 책에 명제가 뭐 하나 있을걸요?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겠죠. 자, 보십시다. 제가 책을 미리 안 펴놨었어요. 죄송. 보시면 여긴 좀 이제 복잡한 명제니까 좀 간단한 명제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점점점에서 n까지 더하면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다. 이것을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제 자연수 n에 대해서 사실 이런 게 성립하지 않습니까? 1에서 n까지의 합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이게 참인 걸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죠. 자, 제일 처음에 n이 1일 때
제일 첫 수에서 성립한다라는 걸 우리가 직접 대입해서 증명을 해보는 겁니다. 그때 좌변을 볼까요? 좌변은 1에서 n까지의 합이 됩니다. 그럼 n이 1이라면 1에서 1까지의 합이 되는 거죠. 그럼 좌변은 뭐가 되겠어요? 네, 1이 되겠죠. 우변은요? 우변은 그냥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n에다 1 대입하면 그냥 곧바로 자 2분의 n에다 1을 대입한 1 곱하기 2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하면 1 나오네요. 그러면 n이 1일 때 이 좌변이 우변이랑 같게 되는군요. 그래서 n이 1일 때 성립한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 증명을 했죠. 자, 이제 두 번째 뭐냐면 자, n이 k일 때 성립한다라면 n이 k일 때 좌변의 구조는 뭐가 되느냐면 이게 1에서 n까지의 합이죠. n이 k라면 좌변은 1에서 k까지의 합이 되겠죠.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k는 우변은 2분의 k 곱하기 k 더하기 1 되어 있겠죠. 자, 이게 참이라면 이건 증명이 아니라 이게 참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 그럼 이제 이게 보시면 좌변은 1 더하기 2 더하기 해서 자 n이 k 플러스 1이면 1에서 n까지의 합인데 n이 k 플러스 1이면 k 플러스 1까지 합이 되겠죠. k도 더하고 k 플러스 1도 더하게 되겠죠. 우변은요. n에다 k 플러스 1 대입하면 2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임을 얘가 참이면 이 아래도 참이 된다라는 것임을 증명하면 된다 이거죠. 증명해야 된다. 증명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엄밀히 말하면 증명을 할 땐 이건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머릿속에 이런 내용이 있어야 돼서 이제 증명을 직접 써보면 자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k까지 더한 게 2분의 k 더하기 1 자 이것이면 에서 이제 출발하는 겁니다. 이것이면 자 이것이 참이면 이 아래가 참인 걸 증명해내면 돼요. 그러면 1일 때 참이니까 2일 때도 참이 되고 2가 참이니까 3일 때도 참이 되고 계속 연쇄 반응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등식이 참이라고 할 때 양변에 같은 값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도 그 식 또한 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참이라고 할 때 이걸로 이 아래식이 만들어질 수 있음을 보이면 증명이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좌변을 좀 볼게요. 1에서 k까지 합이고 이건 1에서 k 플러스 1까지 합이니까 제가 여기 양변에다가 이렇게 k 플러스 1을 더해 볼 거예요. 그러면 이 좌변은요 1 더하기 2 더하기 점점점 k 그리고 k 더하기 1까지 더해지게 됐겠죠. 우변은 2분의 k 더하기 1 그리고 k 더하기 1이 이렇게 더해지게 됐겠네요. 자, 얘가 참이면 이 아래도 참이에요. 왜냐하면 양변에 k 더하기 1 더했으니까요. 이때 이 식이 얘처럼 된다라는 걸 증명을 하면 증명이 끝나게 되겠네요. 보시면 자 여기 좌변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만들어졌고요. 우변을 보시면 얘네들을 더할 때 이거 통분해서 인수분해할 수 있겠는데요. 현재 이게 이만큼이 1분의 k 플러스 1이라고 보면 분모 문제 2 곱하면 2분의 k 곱하기 k 더하기 1 얘는 2 곱하니까 2 곱하기 k 더하기 1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2분의 겹치는 k 더하기 1은 이렇게 묶어내고 남는 k와 2가 이렇게 결합하게 되겠죠. 순간 뭐야? 증명이 끝났어요. 그러면 얘가 참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요 식이랑 똑같아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위의 식이 참이면 양변에 k 더하기 1을 더해서 아래 식도 참이 된다. 이렇게 증명을 한 거죠. 자, 큰 내용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n이 1일 때 성립한다라는 걸 증명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k일 때 성립하면 k 플러스 1일 때 다음 수에서도 성립한다라는 걸 증명을 했어요. k일 때 성립한다는 요 식을 이제 써놓고 양변에 자, 이 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양변에 k 더하기를 더했더니 아래식이 완성이 됐죠. 여기서 k 더하기 더했더니 아래식이 이렇게 완성이 됐죠.
좌변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고, 우변은 요 식에다 k 더하기를 해서 계산해 봤더니 요런 방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증명이 끝났다는 거죠. 몇 개 예를 좀 더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첫 수일 때 성립한다라는 건 대입해서 증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k일 때 성립하면 k 더하기 1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증명하는 게 증명의 핵심이다. 이걸 하려고 할 때 우리 머릿속에 k일 때의 구조와 k 플러스 1일 때의 구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가정하여서 어떤 식을 증명해야 되는지가 있어야 뭘 더할지, 뭐 뺄지, 곱할지 같은 것들을 생각해낼 수가 있다는 거죠. 무엇을 가정해서 무엇을 증명해내야 되느냐, 이게 머릿속에 있어야 증명을 할 수 있겠죠. 자, 칠판 좀 지워볼게요. 자, 자, 이게 보죠. 증명을 한 개 더 해볼게요. 필수 예제 8번입니다. 306페이지에 필수 예제 8번. 자, 1,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점점점에서 n 곱하기 n 플러스 1 했더니 결과가 3분의 1 n 플러스 1 n 플러스 2가 된다. 이거를 증명해봐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자, 처음에 n이 1일 때 그때 성립한다는 걸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좌변과 우변을 이제 봐야죠. 좌변은 얘는 자 1 곱하기 2부터 n 곱하기 n 더하기 1까지 더한 거거든요. 그럼 n이 1이면 1 곱하기 그러니까 이 덩어리만 남아있게 되겠네요. 1 곱하기 2 해서 2가 됐고요. 우변은요. n에다 1 대입하면 3분의 1 곱하기 1 대입하면 1, 얘는 2, 얘는 3 되어 있는 거죠. 약분돼서 이만큼 2 되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군요. 그럼 1일 때 성립한다라는 걸 증명을 했죠. 자, 이제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봐야죠. 그러면 어떠한 식을 가정해야 하고 그걸 가지고 어떠한 식을 증명해야 되는지를 좀 여기다 적어놔 보고 진행을 해볼까요? n이 k일 때의 구조. 자, k 곱하기 n에다 k 대입하면 k 더하기 1까지 더한 거네요. 1, 2, 3, 점점점 k 더하기 1까지 더한 거죠. 그게 대입하면 3분의 1 곱하기 k 더하기 1, k 더하기 2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참이면, 이것이면 n에다 k 플러스 1 대입하면요. k 플러스 1일 때는 자, 그러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2까지 더했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1, 2, 3, 점점점 얘까지도 더하고 얘 다음 한까지도 더했다는 얘기죠. n이 k 플러스 1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k 플러스 1 더하기 k 플러스 1, k 플러스 2 여기까지 더한 거죠. 그게 n이 k 플러스 1일 때의 상황이죠. 우변은 3분의 1 n에다가 k 플러스 1 대입하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 돼 있겠습니다. 이것임을 증명해야 된다. 증명해야 된다는 얘기죠.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럼 일단 이거는 우리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자, 이 좌변을 먼저 써봐야 위의 식을 먼저 써봐야 되겠네요.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점점점 k 곱하기 k 더하기 1까지 더한 게 3분의 1 k 더하기 1 k 더하기 2이면 이것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걸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뭐 별거 없어요. 양변은 같은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아래 식을 만들어내면 이게 참일 때 당연히 얘도 참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증명 끝인 거죠.
자, 그럼 보십시다. 우변을 얘처럼 만드는 건 좀 까다로워 보이는데 좌변을 얘처럼 만드는 건 쉬워 보이는데요. 좌변이 이제 이것만 추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추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더하기 k 더하기 1, k 더하기 2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좌변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점점점, k 곱하기 k 더하기 1 더하기 k 더하기 1, k 더하기 2 해서 우리가 원하는 식이 됐고, 이제 이 우변이 얘처럼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이거는 3분의 1, 자, 현재 k 더하기 1, k 더하기 2에다가 우리가 지금 더한 게 k 더하기 1, k 더하기 2를 지금 우리가 더한 거죠. 자, 그럼 얘를 이제 계산을 해볼게요. 보니까 여기 인수분해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게 현재 1분의 얘니까 얘처럼 3, 3을 곱하면 분모가 3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여기 이제 그러면 k 더하기 1, k 더하기 2가 공통인수로 뽑혀나가겠네요. k 더하기 1, k 더하기 2. 남는 게 여기는 이제 k가 남았죠. 여기는 3, 3 곱하니까 3이 곱해져 있었겠죠. 그게 이제 결합하면 여기 더하기 3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3분의 1 이렇게 곱하기 k 더하기 1, k 더하기 2, k 더하기 3이 되니까 증명 끝났죠. 이것이면 이게 성립한다. 이렇게 하면 증명이 끝인 거죠. 뭐 아주 친절하게 써주려면 이렇게 되므로 n이 k일 때 성립하면 k 더하기 1일 때도 성립한다. 이렇게 써주면 뭐 아주 자세히 써주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만 써주면 증명이 일단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아예 증명을 하라는 문제를 낼 수도 있죠. 근데 많은 경우는 이런 거 빈칸으로 딱 놓고 빈칸 채우러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거를 채우려면 어때야 되느냐? 어떠한 식에서 어떠한 식을 증명해 내야 되냐, 어떠한 식을 가정해서 어떠한 식을 결론으로서 증명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뭘 더하려고 할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가정해서 얘를 증명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이걸 더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빈칸을 채우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맥락을 그러니까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부등식에 대한 증명도 하나 해볼까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9번입니다. 칠판을 좀 지울게요. 자, 필수 예제 9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칠판 지울 때 뭔가 심심해서 그냥 막 흥얼흥얼 대곤 하거든요. 아까도 그냥 그렇게 흥얼흥얼 대고 그랬죠. 자, 이거 보죠. 필수 예제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식을 증명하는 거랑 부등식을 증명하는 거랑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부등식이 좀 더 까다롭거든요.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h라는 건 양수다 라고 얘기했고요. n은 2 이상이다. 이러한 자연수. n은 2 이상의 자연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1 더하기 h의 n제곱이 1 더하기 nh보다 크다라는 것을 증명을 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라. 자, 일단 n이 그러니까 첫 수일 때 증명이 된다라는 참이라는 걸 증명을 해야죠. 우리는 이전까지는 항상 n이 1일 때를 증명을 했지만 이 경우에 n은 1부터가 아니라 2 이상인 자연수라고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n이 2일 때 성립한다라는 걸 증명을 해봐야 되겠네요. n이 2일 때 좌변은요. n이 2일 때 좌변은 대입하면 1 더하기 h의 제곱이에요. n에다가 2를 넣은 겁니다. 전개해 보면 1 더하기 2h 더하기 h 제곱이죠. 자, 우변은요. n에다 2 넣으면 1 더하기 2h입니다. 그러면 위의 것과 아래 것을 비교할 때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어때요? 성립합니까? 성립하죠. 1 더하기 2h 더하기 h 제곱은 1 더하기 2h보다 크죠. 왜냐하면 h제곱이 더 있잖아요. h는 양수니까 제곱도 당연히 양수겠죠. 네, 그래서 더 크다는 게 증명이 됐군요.
목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n이 k일 때 구조 좀 볼까요? n이 k일 때는 k 대입하면 1 더하기 h의 k제곱, 얘가 1 더하기 n에다 k 대입하면 kh, 이것이면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n이 k 플러스 1일 때, k 플러스 1일 때 구조는 어떤가 볼까요? 이제 n에다가 k 플러스 1 대입하면 1 더하기 h의 k 플러스 1제곱이 n에다 k 더하기 1 대입하면 1 더하기 k 더하기 1 h 보다 크다. 이런 부등식이 참임을, 이것임을 증명해야 된다는 얘기죠. 증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정했을 때 아래 부등식이 참임을 증명해야 되는 거죠. 이제 이걸 우리 머릿속에다 넣어놓고 이제 증명을 시작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일단 얘를 가정해야죠. 1 더하기 h의 k제곱이 1 더하기 kh보다 이것이라면, 크다라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아까 이 등식을 증명할 때처럼 양변에 이제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뺄 수가 있고 또 양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부등호가 그대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우변을 똑같이 만들거나 좌변을 똑같이 만드는 게 가능한가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물론 여기 이게 이제 kh 더하기 h니까 양변에 h만 더하면 땡이지만 여기다 h 더한 게 이 아래랑 어떤 상관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잘 그려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할 거냐면 좌변을 얘의 좌변처럼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양변에 어떤 계산을 하면은 얘가 요 아래 식처럼 될까요? 그렇죠. 요 지수에 1이 추가됐으니까 양변에 1 더하기 h를 곱하면 되죠. 그럼 이제 좌변은 우리가 원하는 1 더하기 h의 k 더하기 1제곱이 됐고요. 여기는 이제 1 더하기 kh 곱하기 1 더하기 h가 돼 있어요. 자, 얘가 참이면 이 아래식도 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이상한 게 느껴지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는 이제 이게 등호였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 계산을 하면은 좌변을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걸로 맞추면 우변도 덩달아 맞춰졌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지금 이 부분이 나왔죠? 이거 제가 계산해 볼게요. 이거 계산해 보면 1, 요 분필색으로, 자, 전개하면 여기 이제 1, 여기 이제 h 있고 kh가 있어요. 더하면 k 더하기 1h 곱하면 kh 제곱 이렇게 있어요. 이 식이 얘랑 달라요. 봐봐. 이제 어떤 상황인가? 우리는 이렇게 a라는 식이 요 b라는 식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을 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진행을 했더니 a라는 식이 크긴 큰데 뭐보다 크냐 하면 b가 아니라 새로운 c라는 것보다 크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어떡하지?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걱정하지 말고 요 c와 b 사이의 서열 관계를 우리가 증명해내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게 된단 말이죠. 보세요.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어요. 근데 a가 이런 c보다 크다라는 게 현재 증명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c는 b보다 크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될까요? 작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될까요? 많은 학생들이 여기서 이제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 a가 b보다 커야 돼. 근데 a는 c보다 커. 그럼 만약에 c가 b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으면 그럼 a가 b보다 크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냥 c가 제일 작다라는 것만 확인될 뿐이죠. a가 c보다 크고 b도 c보다 크면 a, b 사이 누가 더 큰지 몰라요. 얘처럼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해내고 싶다라면, 그렇다라면 c가 b보다 크다는 걸 증명하면 돼요. 그러면 a가 c보다 크고 c는 b보다 크죠? 그럼 a는 당연히 b보다 크다 이거죠. 뭐 이제 같아도 되겠죠. 같더라도 a가 c보다 크니까 a는 b보다도 크다라고 증명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부등식의 증명에서는 이걸 계산해서 요 아래식이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변이 다른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그 식과 우리가 원하는 식 사이의 대소관계를 어떤 식으로 증명해내야 되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제 여기 이런 관계가 나왔죠. 이제 이게 그러면 여기서 이제 1단계였다고 치면은 2단계. 그래서 이제 느닷없이 갑자기 C와 B 사이의 대소 관계를 비교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C가 B보다 크면 증명이 끝난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C에서 B를 뺀 게 0보다 크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그러면 C가 B보다 크니까 A는 C보다 큰데 C가 B보다 크니까 A는 B보다 크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해가지고 여기 요 C 1 더하기 K 더하기 1 H 더하기 KH 제곱이 여기에는 1 더하기 K 더하기 1 H 보다 크다는 걸 증명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뺀 결과가 0보다 크다는 걸 증명을 할 건데 보세요. 빼면은 이거 1 사라지죠. K 더하기 1 H도 똑같이 해서 사라져요. 그럼 여기는 KH 제곱만 있죠. K는 자연수고요. H도 양수입니다. 제곱하면 당연히 양수겠죠. 그럼 곱한 결과는 당연히 양수니까 0보다 크겠죠. 그러니까 1 더하기 K 더하기 1 H 더하기 KH 제곱이 1 더하기 K 더하기 1 H보다 크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는 이 식이 1 더하기 H의 K 더하기 1제곱이 얘보다 큰데 이건 또 얘보다 크니까 이 식은 1 더하기 K 더하기 1 H보다 크다라고 증명을 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증명 끝난 거죠. K일 때 성립했는데 K 더하기 1일 때도 성립하게 됐다.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부등식은 좀 다소 복잡했죠. 근데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 식에서 이 아래식을 만들려고 우리가 양변의 같은 계산 곱하기를 했었죠. 여기서는 했더니 A가 B보다 크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거죠. 얘를 통해서 얘를 증명해야 되니까 A가 B보다 크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저 A를 만들어내는 계산을 했을 때 우변이 B가 아니라 C가 나왔다. 그러면 이 C는 B보다 커야 되느냐 작아야 되느냐 그 생각을 해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문제 앞에 하나 더 볼게요. 앞에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필수예제 7번입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자연수 n에 대해서 여기 좀 지울게요. 자연수 n에 대한 명제 여기 지웁니다. 이런 스타일의 이제 문제도 있어요. 요 방식, 수학적 귀납법 증명 방식에 대한 질문인 거죠. 자연수 n에 대해서 Pn에 대해서 이런 얘기겠습니다. Pn 그리고 Pn 더하기 1이 이게 이제 필수예제 7번이죠. 얘가 모두 참이면 이것이 모두 참이면 Pn 더하기 3이 참이다. 이라고 한다. 이제 이거는 이런 설정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Pn이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뭐냐 이겁니다.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도 성립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 일단 이런 가정된 사실이 있어야 이 결론이 나오니까 가정이 일단 되긴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냥 보기를 좀 보면서 얘기해 볼까요? 자, 이게 이제 요 n자리에 모든 자연수가 들어가도 다 참이 되려면 어떠한 사실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냐라고 묻고 있어요. 예를 들어 1번 보기를 보십시다. P1과 P2가 참이다 라는 조건이 있으면 이 P 안에 모든 자연수가 들어갈 때 다 참이 될 수 있는가? 자, 이게 참이라면 여기서 n이 1일 때가 성립한 거죠. 그럼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조건은 뭡니까? n에다 1 대입하면 P4가 참이다 라는 걸 얻어낼 수 있죠. 그럼 이제 P3은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 또 연쇄 반응도 안 일어나요. 이런 연쇄 반응이 일어나려면 연달아 두 개의 자연수에 대해서 P라는 요 명제가 성립해야 된다라는 가정이 필요한데 끊어지지 않았습니까? P1, P2 다음에 P3이 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P1, P2만 참이라면 말이죠. 그럼 두 번째 P1과 P3이 참이다라고 나오면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이 되느냐? 이거는 이두저도 안 되죠. 아무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가정을 만족을 못 시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죠. 예, 그러니까 이걸 토대로 그 무엇도 참이라는 결론을 하나도 낼 수가 없는 거죠.
다음에 세 번째, P2와 P3이 참이다. P2와 P3이 참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n자리에 2가 들어간 효과가 생기게 된 거네요. 그러면 2 넣으면은 P5가 참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걸로 땡이에요. P1이 참인지 알 수가 없고요. P4가 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죠. 4번 보기 보겠습니다. 4번 보기는 P1, P2, P3이 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보자. 얘네 둘이 참이기 때문에 1, 1 대입하면은 여기 P4가 참이 됩니다. 근데 말이죠. 또 이게 있어요. 얘네 둘이 또 참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이제 2가 들어간 거니까 여기 2 대입해서 P5가 참이 됩니다. P5가 참. 그럼 P6은요? P6은요? 어디니? P3, P4가 이제 연결됐죠? P3, P4가 참이니까 P6도 참이 되는 거죠. P7은요? P4, P5가 참이니까 P7도 참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마치 징검다리를 놓듯이 빈틈없이 계속 성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답이에요. 이게 답이 되겠고 5번 보기 볼까요? 5번 보기는 P1, P2, P4 P1, P2, P4가 참이라면 자 얘네 둘이 참이니까 여기 이 조건들을 통해서 P4가 참이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건 여기서 그냥 이미 가정을 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걸 가지고는 이제 더 이상은 결론을 뭔가 얻어낼 수가 없죠. P3이 참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설정이 있을 때에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 P라는 명제가 참이 되려면 P1, P2, P3이 3이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야 빈틈없이 다 참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 뵙죠.